서진은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원피스 아니면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민혁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약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괜찮으신 분이야. 민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서진의 손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맞이한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 집 앞에 서자 서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어서 와요. 문을 연 명희는 우아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세가 곱고 피부가 매끈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입술 끝에만 머물렀다. 눈은 웃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진입니다. 서진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다.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고른 프리미엄 한과 세트였다. 아, 그래요. 명희는 선물을 받아들이며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서진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거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공간에는 고가의 가구들이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명희가 차를 따라주었다. 그 손놀림조차 우아했다. 민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둘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네, 등산 동아리였습니다. 등산이요? 민혁이가 등산을 해요? 명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작은 표정 변화에서 서진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저도 처음엔 의외였어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우리 민혁이는 원래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배웠고 클래식 공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죠. 명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민혁이 전 여자친구 있잖아요. 준이라고. 그 친구는 정말 단아하고 교양 있는 친구였어요.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집안도 좋고. 근데 둘이 가치관이 안 맞아서 헤어졌나 봐요. 서진의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 민혁이는 원래 더 단아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명희는 그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일 좀 가져올게요. 거실에 남겨진 서진과 민혁.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원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셔. 나쁜 뜻은 아니야.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그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 너는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것도 첫 만남에서. 과일을 들고 돌아온 명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작은 바늘을 던졌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던데 서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혁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어머니, 서진이 일 정말 잘해요. 이번에 프로젝트 대상도 받았어요. 민혁이 거들었지만 명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여자는 결혼하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이 낳으면 더 어렵고.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민혁이는 섬세한 편이라 집에서 케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덧붙였다. 전 여자친구 준이는 가정주부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두 사람이 안 맞았던 이유 중 하나였나 봐요. 모든 대화가 그랬다. 겉으로는 무난한 질문 같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전 여자친구 준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비교의 기준으로 2시간의 만남은 고문처럼 느껴졌다. 집을 나설 때 명희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근데 서진 씨, 한복은 입어봤어요? 아직은요. 결혼식 때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준이가 한복 입었을 때 정말 그림 같았거든요. 서진 씨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얼굴형이랑 잘 맞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차에 올라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오늘 좀 예민하셨나 봐. 괜찮아. 서진은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첫 만남에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떨까? 결혼 준비는? 결혼식은? 결혼 후의 삶은? 서진은 창밖의 가로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민혁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이 차가운 벽을 넘을 수 없는 걸까? 휴대폰에 민혁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오면 좋겠네요. 서진은 핸드폰 화면을 껐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그는 계속 앞만 보며 운전했고 서진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었다. 약혼식을 마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진은 민혁과 함께 주말마다 예식장, 스튜디오, 신혼집을 보러 다녔다. 아니, 그렇게 할 예정이었다. 예식장은 제가 알아볼게요. 명희의 전화는 갑작스러웠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최고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요.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토요일 명희가 데리고 간 예식장은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다. 화려했고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비쌌다. 여기 정말 좋죠? 우리 친척들한테 체면도 있고. 명희는 예식 플래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은 옆에서 듣기만 했다. 하객은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신랑 측이 300명, 신부 측은. 명희가 서진을 쳐다봤다. 저희는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50명? 그럼 좀 비율이 안 맞는데. 신부 측도 200명은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촐하게 하고 싶어 하셔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집안의 격을 보여주는 거죠. 신부 측이 너무 적으면 보기 안 좋아요. 명희의 말에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상의해보고. 상의할 거 있어요? 여기로 정하면 돼요. 날짜도 오늘 잡아야 해요. 좋은 날은 금방 차요. 민혁은 그 순간에도 침묵했다. 그저 어머니와 서진 사이를 왔다 갔다 바라볼 뿐. 결국 예식장은 그날 바로 계약됐다. 서진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다음 주에는 한복 맞춤이었다. 전통 혼례복을 입어야죠. 요즘 애들은 드레스만 입는데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희가 데리고 간 한복집은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혼례복이었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더 저렴한 것도. 이건 내 아들 인생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한 번 입고 많은 옷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민혁이 결혼식이 당신한테는
한 번 하고 많은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아요. 한복값은 제가 낼게요. 대신 제가 고르는 걸로 입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의견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한복 색깔도 디자인도 액세서리도 모두 명희가 정했다. 서진은 마네킹처럼 서 있기만 했다. 이 색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연한 분홍색 저고리를 가리켰다. 그건 너무 튀어요. 신부는 단아해야죠. 이 아이보리색이 좋아요. 저는 좀 더 화사한 색이 좋은데. 결혼식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 하객들 다 보는 자리예요. 너무 튀면 안 돼요. 결국 한복도 명희의 선택대로 결정됐다. 신혼집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압구정에 괜찮은 아파트 나왔어요. 거기로 가요. 어머니, 저희는 판교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들이 그쪽에 있어서 출퇴근이야 차로 하면 되죠. 집은 지역이 중요해요. 나중에 애들 학교도 생각해야 하고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져야죠.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요. 서진 씨 나이가 벌써 30이잖아요.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명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압구정의 아파트는 깨끗하고 좋았다. 하지만 서진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여기 정말 좋죠? 한강뷰에 브랜드도 좋고.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뭘 더 알아봐요? 여기보다 좋은 데 없어요. 계약금 제가 보태줄게요. 빨리 계약해야 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정하고 싶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다. 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결혼 준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신혼집만큼은 저희가 직접 보고 정하고 싶어요. 저희가 살 집이니까요. 당신이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요? 내 아들 월급으로 사는 집인데 내가 의견을 내는 게 이상해요? 민혁 씨 월급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도 돈을 보탤 겁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보탤 건데. 명희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명희에게 자신은 민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은 민혁에게 말했다. 오빠,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뭐가? 어머니가 모든 걸 정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제 결혼식인지 어머니 결혼식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는 거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혼자 다 정하시는 거예요. 서진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처음 며느리 맞이하는 거라 긴장하셔서 그래. 저도 처음 결혼하는 건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민혁이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못할 거라는 걸.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예식장 카탈로그를 펼쳐봤다. 자신이 원하던 작고 따뜻한 예식장, 야외 정원이 있는 곳.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했다. 핸드폰에 또 명희로부터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죠? 메이크업 샵 예약했어요. 제가 아는 원장님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제일 잘해요. 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얼굴, 웃음기가 사라지는 눈.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일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결혼 준비는 계속됐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에는 점점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결혼식까지 2달 남은 어느 금요일 저녁, 서진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결혼 준비로 가득했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아,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야근 중이야. 그래, 힘들겠다. 빨리 끝내고 들어가. 응. 오빠는? 나 지금 우리 집이야.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 서진의 손이 멈췄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둘이 함께 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날 아니었어? 아, 미안. 엄마가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보자. 오빠 어머니한테 오늘은 약속 있다고 말씀 안 드렸어? 그냥 잠깐 다녀올게. 너도 야근한다며?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명희가 부르면 민혁은 언제든 달려갔다. 서진과의 약속이 있어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효자시네.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네. 아까 통화 들었어. 결혼 준비 힘들지?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신가 봐.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근데 말이야,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경계선을요. 경계선요? 시댁과의 경계선. 특히 남편이 마마 보이면 더더욱. 결혼 전에 잡아놓지 않으면 평생 시달려. 팀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민혁은 마마보이였을까? 서진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서진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도착했어? 응, 방금 들어왔어. 오빠는 아직 어머니 댁에? 아니, 나도 조금 전에 들어왔어. 그렇구나. 오빠, 우리 주말에 잠깐 만날 수 있어? 얘기 좀 하고 싶어. 무슨 얘기? 결혼 준비에 대해서. 민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서진아, 또 엄마 얘기야?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 얘기. 알았어. 토요일 점심에 보자. 토요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연애 초기에 수없이 데이트했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하려고? 민혁이 먼저 물었다. 오빠,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행복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혁이 당황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다. 예식장도, 한복도, 신혼집도, 메이크업도, 청첩장 문구까지 전부 어머니가 정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어. 이게 내 결혼식이 맞는지 모르겠어. 서진아,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야. 아니, 간섭도 아니야. 그냥 혼자 다 정하시는 거지. 그건. 오빠는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서진이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해준 적 있어?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없잖아. 항상 눈치만 보고 어머니 눈치, 내 눈치.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편만 들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강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럼 평생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서 살 거야? 우리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돼? 나도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결혼 준비 기간에만 좀 예민하신 거야. 또 같은 말이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 이번 달에만
5번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줄래? 어머니가 날 좋아하시는 것 같아? 민혁의 침묵이 답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나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이야. 준이 선배와 계속 비교하시잖아. 그건 아니야. 아니긴. 나도 귀 있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려.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2달간 명희가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 민혁이는 원래 더 단아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좀 더 단정하게 입으면 좋겠네요. 준이는 가정주부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신부 집안이 너무 작아 보이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좀 크네요. 여자는 조용해야 하는데.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이번 달에만 들은 말이야. 하나하나 적어뒀어. 내가 예민한 건지 확인하려고. 서진아, 오빠, 나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나, 팀원들한테 존경받는 나, 그런 내가 어머니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모자라고 부족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미안해. 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 오빠는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잖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대들라고? 대들라는 게 아니야. 나를 지켜달라는 거야. 우리 결혼인데 우리 의견도 존중해달라고 말해달라는 거야. 쉽게 말하네. 넌 우리 엄마를 몰라. 그럼 오빠는 날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은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테이블만큼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서진아, 조금만 더 참아줘. 결혼식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혼식 끝나면?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명절? 제사? 집들이? 출산? 육아? 그때마다 또 어머니 말씀 따라야 해?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오빠, 나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진아, 가지 마. 연락할게. 서진은 카페를 나섰다. 민혁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민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어? 내가 다 해주는데. 그게 서진이도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가 정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명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말까? 알아서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최고로 좋은 것만 골라주려고 발품 팔고 돈 쓰고 시간 쏟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간섭한다고? 엄마, 서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가 나서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마누라 편들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알았어. 내가 물러날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해. 명희는 거실로 나가버렸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은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조금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일요일 명희는 민혁을 불렀다. 민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너 진짜 서진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보기엔 너희 둘이 안 맞는 것 같아. 서진이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 서진이는 좋은 애예요. 좋은 것하고 너한테 맞는 건 다른 거야. 준이는 너한테 잘 맞았잖아.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엄마, 준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민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명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 서진이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현실이야. 매일 부딪히면서 사는 건데. 그래도 전 서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명희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민혁은 집을 나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미안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조금만 시간 줘. 민혁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기다릴게.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해라는 말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진은 자신의 원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청첩장 시안이 놓여 있었다. 명희가 선택한 디자인, 명희가 쓴 문구. 두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그 문구를 읽으며 생각했다. 내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 나는 어디 있는 걸까? 핸드폰에 친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아, 나야. 괜찮아? 응.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서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내가 지금 갈게. 주소 보내. 1시간 후 지혜가 치킨과 맥주를 들고 나타났다. 자, 일단 먹어. 그리고 얘기해. 서진은 지난 2달간의 일들을 쏟아냈다. 명희의 간섭, 민혁의 침묵, 자신의 무력감. 그거 알아? 나 요즘 거울 보는 게 무서워.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져.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나, 클라이언트 앞에서 협상하는 나. 그런데 어머니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 문제고 더 중요하게는 민혁이 문제야. 민혁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걔는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엄마와 너 사이에서 중립 지키면서 편하게 가려는 거지. 지혜의 말이 날카로웠다. 근데 서진아, 결혼은 선택의 연속이야. 명절은 어디서 보낼지, 아이는 누가 돌볼지,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할지. 매번 선택해야 하는데 민혁이가 계속 이렇게 중립만 지키면 어떻게 돼? 너만 손해보는 거지. 매번 시어머니 뜻대로 되고 넌 참기만 하고. 서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알아. 근데 민혁이를 사랑하거든. 사랑만으로는 결혼 못해. 특히 상대가 마마보이면. 민혁이는 마마보이가 아니야. 아니긴. 완전 마마보이잖아. 엄마 부르면 달려가고 엄마 말씀에는 토 안 달고 너한테는 조금만 참아달라고만 하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서진아,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알아. 근데 넌 내 친구잖아. 내가 불행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봐. 진지하게.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지.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간 후 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사랑만으로 충분할까? 민혁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하지만 그 빛이 지금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민혁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할 시간, 결정할 시간.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 결혼식까지 한 달 남은 일요일,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상견례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서진은 전날 밤부터 긴장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지난 일주일간 민혁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분위기가 어색할 것이 뻔했다. 식당은 명희가 예약한 한정식 집이었다. 고급스럽고 조용한 곳.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어서 오세요. 명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먼저 도착해 있었다. 민혁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민혁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안녕하세요. 서진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아버지는 깔끔한 양복을,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명희는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거만해 보였다. 아이고, 댁이 먼저 오셨네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진 어머니가 공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명희는 30분 전부터 와 있었다.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급 한정식 코스였다. 여기 음식이 참 좋아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명희가 말했다. 그렇군요. 분위기도 좋고요. 서진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명희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명희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작은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다. 어머님은요? 이번엔 서진 어머니가 물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지냈어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제가 일할 필요는 없었죠. 자랑 섞인 말투였다. 그러셨군요. 서진 어머니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계속됐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명희의 독백에 가까웠다. 요즘 결혼식이 참 화려하죠. 저희 때는 검소하게 했는데. 근데 요즘은 예식장도 좋아야 하고 드레스도 좋아야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혁이 결혼식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요. 호텔 예식장으로 했어요.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네. 서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호텔 예식장이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였다. 하객도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쪽 친척들이 워낙 많아서 300명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서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150명요? 명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건 좀 비율이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친척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신부 측이 너무 적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친구분들이라도 더 초대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진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희의 말투에는 당신네 집안이 초라해 보인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먹고 있었다. 그리고 예단 말인데요. 명희가 화제를 바꿨다. 요즘은 양가에서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5천만 원이요? 서진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다. 네.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니면 4천이라도.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서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 그래요?
명희의 표정이 변했다. 실망과 경멸이 섞인 표정.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천만 원 정도. 2천요? 그건 좀. 명희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너무 적다는 뜻.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회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신혼집 말인데요. 명희는 멈추지 않았다. 압구정으로 정했어요. 거기가 교육 환경도 좋고 나중에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아, 압구정이요. 저희가 계약금은 보탰어요. 물론 나머지는 민혁이가 대출받아서 하겠지만 저희도 조금 보태드리겠습니다. 서진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마나 보태주시려고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명희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 정도로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식탁 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다. 서진아.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뿌리쳤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모은 돈이 적다고 무시하실 거예요? 아니, 난 그런 뜻 아니면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저희 집안을 깔보시잖아요. 친척이 적다고, 예단이 적다고, 보태주는 돈이 적다고. 서진아, 진정해. 민혁이 말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데 필요한 부속품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지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저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이에요. 전 여자친구 준이 선배랑 계속 비교하시고 저한테 단아하지 못하다, 목소리가 크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계속 지적만 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적 있어? 있죠. 여기 다 적어뒀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가 지난 2달간 저한테 하신 말씀 다 여기 있어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서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다. 됐다. 그만하자. 안 돼요, 엄마. 오늘은 꼭 말해야겠어요. 서진은 명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드시죠?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신부감으로는 좀 부족하네요. 그 한마디에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다. 뭐가 부족한데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집안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며느리는 시댁을 따라야 하는데 자꾸 자기 의견만 내세우니까.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인형처럼 어머니 말씀만 듣고 살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럼 뭐예요? 말씀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서진아, 그만해. 민혁이 소리쳤다. 왜 그만해? 이제 어머니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 저는 어머니한테 며느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 결혼 왜 해요? 서진아. 아니에요, 민혁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부족한 며느리예요. 집안도 변변찮고 돈도 없고 준이 선배처럼 단아하지도 못하고. 서진은 가방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다. 저 같은 사람은 민혁 씨한테 어울리지 않나 봐요.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약혼 취소할게요. 서진은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진아.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서진은 뿌리쳤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평생 무시당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 수 없어요.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이미 다 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아빠 가요. 서진아, 가요. 제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서진의 부모님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명희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실례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을 나섰다. 뒤에 남은 민혁과 명희. 민혁은 테이블 위에 반지를 내려다봤다. 엄마,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서진이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너도 알잖아. 서진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뭐가 중요해요? 전 서진이를 사랑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반지를 집어들고 식당을 나섰다. 명희는 혼자 남아 차를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뿐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탔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잘했다, 우리 딸. 그제서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나 정말 부족한 거야? 아니야. 넌 누구보다 훌륭해. 그럼 왜 어머니는 날 그렇게 대하는 거야? 서진은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서진은 모든 결혼 준비 자료를 가방에 넣었다. 예식장 계약서, 한복 예약증, 청첩장 시안.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혁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유뿐이었다. 아프지만 그래도 자유. 서진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민혁은 그 사이 서진에게 수십 번 연락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갔지만 서진은 만나주지 않았다. 민혁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약혼 파기됐어요. 겨우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었다. 목요일 저녁 민혁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그동안 어머니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화가 났기 때문이다. 왔니?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했다. 엄마, 배고프지? 저녁 차려줄게. 배 안 고파요. 민혁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서진이가 연락을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민혁아,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서진이 같은 애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혁이 소리쳤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결혼은 현실이야. 집안, 경제력, 가치관 다 맞아야 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전 서진이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민혁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다. 엄마는 왜 그래요? 왜 서진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안 맞는다는 거지. 뭐가 안 맞는데요? 모든 게 다. 집안 배경도, 성격도, 가치관도. 엄마. 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서진이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무 독립적이야. 여자가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돼. 2025년인데요. 요즘 여자들은 다 독립적이에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남편을 따라야지. 엄마, 그건 엄마 세대 얘기잖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기본은 같아.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고. 민혁은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다. 엄마는 결혼 생활 행복하셨어요? 명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랑 결혼하셔서 행복하셨냐고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혁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에는 무관심했다. 민혁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회사 일로 바쁜 사람, 집에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었다. 정말요? 전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남편이 돈 잘 벌고 바람 안 피우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지 뭐. 명희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런 결혼 생활을 살았구나. 민혁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다가 아버지의 서재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공간. 무심코 들어가 보니 책장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책들도 그대로였다. 민혁은 책장을 훑어보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편지 봉투들.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1987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 쓴 편지였다. 준수야, 어제 부모님께 내 얘기를 했어.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내가 아직 대학생이고 집안도 변변치 않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저 아버지 눈치만 보시더라. 나는 울었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집안 배경이 중요한지 모르겠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민혁의 손이 떨렸다. 준수? 그건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다. 다음 편지를 펼쳤다. 준수야,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왔었지?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근데 아버지가 너를 무시했어. 가난한 집 자식이 무슨 배포로 내 딸을 데려가려 하느냐고. 그 말을 듣는 내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 나는 아버지한테 소리쳤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아버지는 사랑보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내가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혁은 다음 편지로 넘어갔다. 준수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하셨어. 대기업 다니는 남자. 집안도 좋고 경제력도 좋은 사람. 나는 거부했어. 너밖에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나를 때리셨어. 평생 처음으로. 내가 고집 부리면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못 낸다고 하셨어. 준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너를 선택하면 가족을 버리는 거고, 가족을 선택하면 너를 버리는 거야. 결국 나는 선을 보러 가기로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편지였다. 준수야, 오늘 그 사람과 결혼했어. 이름은 김태호. 대기업 임원 후보래. 부모님은 기뻐하셨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슬퍼 보였어.
태호는 괜찮은 사람 같아.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사랑은 아니야. 너처럼 가슴이 뛰지 않아. 어쩌면 이게 현실인가 봐. 사랑보다는 안정이 중요한 거. 가슴보다는 머리가 중요한 거. 준수야, 행복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안녕. 민혁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구나. 민혁은 상자를 더 뒤져봤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명희와 낯선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 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6년 여름, 준수와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거구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부모의 강요에 굴복한 것을, 그리고 그 후회가 분노로 변했구나. 세상의 모든 젊은 연인들에게로, 특히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서진이가 너무 독립적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 말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처럼 굴복하지 않는다. 나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어머니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거구나. 민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다. 명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응? 엄마, 준수 아저씨 아세요? 명희의 손이 멈췄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서재에서 편지를 봤어요. 명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너, 그걸 봤어? 네. 침묵이 흘렀다. 명희는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앉았다.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포기하셨구나.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집안이 가난하다고.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엄마가 서진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해됐어요. 무슨 소리야? 서진이는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잖아요. 가족의 압력에도 시댁의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엄마를 화나게 만든 거죠? 엄마가 하지 못했던 것을 서진이는 하니까. 그만해. 엄마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죠? 준수 아저씨를 선택하지 못한 거, 아버지와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 그 후회가 이제 분노가 된 거예요. 그만하라니까. 명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혁아, 넌 모를 거야.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럼 저는 왜 똑같이 살아야 해요? 엄마의 후회를 제가 반복해야 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전 서진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서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명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도 그랬어. 준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처음으로 명희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 익숙해지더라. 사랑 없어도 살 수 있더라.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민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근데 서진이는 이미 떠났잖아. 다시 데려올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처럼은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명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혁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너
정말 서진이를 사랑하는구나. 네. 죽을 만큼. 명희는 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안해. 네. 내가 너무 심했어. 서진이한테, 너한테.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못한 걸 서진이가 하는 게 싫었나 봐. 당당하게 맞서고 자기 의견 말하고 굴복하지 않는 거. 그게 부러우면서도 화가 났어. 엄마. 그리고 무서웠어. 너마저 나를 떠날까봐. 내가 서진이를 더 생각할까봐. 명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외로웠어. 평생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무관심한 남편. 그래서 너한테 집착했나 봐. 민혁은 어머니를 안았다. 명희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민혁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요, 엄마. 서진이한테 내가 사과해야겠다. 정말요? 응.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혁은 서재로 돌아가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과 포기, 후회와 분노.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 어머니의 상처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민혁은 서진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서진아, 오늘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됐어. 어머니도 사랑을 포기했던 사람이더라. 그 상처가 너한테 향했던 거야. 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부탁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혁은 기다리기로 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민혁도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 서진은 민혁의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10번도 넘게. 명희에게도 사연이 있었다는 것. 사랑을 포기했던 과거. 그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래서 서진은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 사랑을 빼앗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일주일간 회사도 쉬고 집에만 있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아.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 한잔 할래? 응.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했는데, 진짜 사랑했는데. 알아. 민혁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숨이 안 쉬어져.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응? 너 지금 민혁이를 포기한 거야? 아니면 도망친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도망친 것 같아. 명희 씨한테서. 근데 말이야, 진짜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싸워봐야 하지 않을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싸웠어. 많이 싸웠어. 명희 씨랑은 싸웠지. 근데 민혁이랑은? 너희 둘이 진짜 깊은 대화를 해본 적 있어? 서진은 생각해봤다. 민혁과의 대화들.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이었다. 민혁이한테 내 진짜 마음을 다 말해봤어? 얼마나 아픈지, 왜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는 거야.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왜 이렇게 민혁 오빠 편을 들어? 편드는 게 아니야. 내 딸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명희 씨, 딱 보면 알아. 평생 후회하면서 산 사람. 그 눈빛 거짓말 안 해. 나도 한때 그랬거든. 엄마도? 응. 엄마도 젊었을 때 좋아하는 남자 있었어.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 가난하다고. 서진은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래서 엄마는 포기했어. 그리고 너희 아빠를 만났지.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 그럼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생기더라. 다른 종류의 사랑.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한 사랑. 근데 말이야, 가끔 생각해.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더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평생 궁금해하며 살았어. 그게 후회야. 엄마. 서진아,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선택해봐. 부딪혀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떠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서진의 가슴에 울렸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 어머니랑 같이. 답장은 즉시 왔다. 정말?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알았어. 고마워, 서진아.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고 민혁과 명희가 들어왔다. 명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다. 서진아. 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서진 씨.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서진은 명희를 쳐다봤다. 명희의 눈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슬픔. 지난 2달간,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무례하게 대했죠.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변명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사연이 있어요. 명희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수와의 사랑, 부모의 반대, 강요된 결혼, 행복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그 후회가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가 당신한테 향한 거예요. 왜요?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저한테요? 당신이 제가 하지 못했던 걸 하니까요.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고 부당한 것에 맞서고 굴복하지 않고.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부러웠어요.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나는 못했는데 왜 저 여자는 하지? 라는 생각. 서진은 명희를 바라봤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민혁이마저 저를 떠날까봐. 제 인생에 남은 건 아들뿐인데 그 아들까지 잃을까봐. 어머니. 민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네. 어머니의 아픔 이해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다는 거,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거.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어머니의 상처가 저한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요. 어머니가 불행했다고 해서 저도 불행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고 싶어요.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머니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존중이 필요해요. 명희가 서진을 쳐다봤다. 저를 민혁 오빠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며느리이기 전에 이서진이라는 사람으로. 저도 제 의견이 있고 제 인생이 있고 제 꿈이 있어요. 그걸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두려워요, 어머니. 결혼이 무서워요. 제가 저를 잃어버릴까봐. 서진이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 누구 엄마가 되어버릴까봐. 명희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명희가 아니라 그냥 민혁이 엄마로만 살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되길 바랐던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명희는 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 서진 씨, 제가 약속할게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존중할게요.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을. 정말요? 정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노력할게요.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서진은 명희를 바라봤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는지. 서진은 놀랐다. 제가요? 네. 저는 평생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명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여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서진도 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과 이해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매일 싸워요. 사회의 편견이랑 회사의 성차별이랑 제 안의 두려움이랑. 그래도 당신은 싸우잖아요. 저는 그냥 포기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서진은 명희의 손을 맞잡았다. 우리 같이 배워가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혁을 쳐다봤다. 민혁아, 네 엄마. 너도 약속해. 서진이 편을 들어줘. 나와 서진이 사이에서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서진이 편을 들어줘. 민혁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그게 남편의 역할이야. 아내를 지키는 거. 내 아버지는 그걸 못했어. 나를 시댁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어. 너는 달라야 해. 알겠어요, 엄마. 민혁은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을게. 너를 확실하게 지킬게. 서진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근데 오빠, 나는 지켜지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도 우리 관계를 지킬 거야. 우리 둘이 같이 지켜가는 거야. 그래, 같이. 세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럼 결혼 다시 하는 거예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민혁을 쳐다봤다. 민혁도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조건이 있어. 뭔데? 결혼 준비, 우리가 정하는 거. 물론 어머니 의견도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신혼집도 우리가 보고 정하는 거. 출퇴근 시간 생각해서. 그래. 그리고 명절, 제사, 육아, 집안일 다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 당연하게 내가 다 떠맡는 거 아니야. 물론이야. 서진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지킬 수 있어? 어머니가 간섭하셔도 친척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지킬 수 있어? 지킬게. 약속해. 민혁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 결혼해 줄게. 민혁이 서진을 껴안았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다. 고마워요, 서진 씨. 저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어머니,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 부딪힐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같이 노력해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어머니, 응? 호텔 예식장 말고 작은 예식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야외 정원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명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신부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곳으로 하세요. 서진은 명희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 늙은 사람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줘서.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서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괜찮아? 응. 이번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명희 씨랑 얘기 잘 됐어? 응. 이해하게 됐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그럼 됐다. 이해가 사랑의 시작이니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랑해, 서진아. 행복하게 해줄게. 서진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우리 같이 행복하자. 같이.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준수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편지였다. 준수야,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뒤늦게, 정말 뒤늦게 배우고 있어. 용기 있게 사는 법을. 명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책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였다. 후회를 놓아주고 분노를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였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명희는 오랜만에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새로운 시작. 세 사람 모두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다. 결혼식까지 2달이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진과 민혁은 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녔다. 명희도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여기 어때? 서진이 한 작은 예식장을 가리켰다. 유리로 된 벽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봄꽃들이 만개한 정원. 너무 예쁘다. 민혁이 감탄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명희에게 물었다. 좋네요. 아담하고 따뜻해 보여요. 하객이 많이 못 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사람들만 오면 되죠, 뭐. 명희는 진심으로 웃었다. 예식장은 그렇게 정해졌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따뜻한 곳. 다음은 한복이었다. 전통 혼례복 말고 좀 더 현대적인 한복은 어떨까요? 서진이 제안했다. 현대적인 한복이요? 네. 색깔도 좀 더 화사하게, 디자인도 좀 더 편하게. 그것도 좋겠네요. 명희가 동의했다. 한복집에서 명희는 직접 서진에게 여러 색깔의 한복을 권했다. 이 연분홍색 어때요? 당신 피부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요? 전 좀 튈까봐. 튀는 게 좋죠. 신부는 빛나야 하니까. 서진은 놀라서 명희를 쳐다봤다. 예전에는 신부는 단아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 많이 변하셨네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명희의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한복도 무사히 정해졌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아이보리색 치마. 서진이 입어보자 정말 아름다웠다. 우와, 정말 예쁘다. 민혁이 감탄했다. 그치? 내가 고른 거야. 명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안목이 정말 좋으세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신혼집을 보러 갈 때였다. 판교 쪽 보러 갈까요? 민혁이 물었다. 그래. 우리 회사 가까운 곳으로.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서진이 명희에게 물었다.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어머니도 의견 내주셔야죠. 근데 최종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지? 네, 물론이요. 세 사람은 함께 판교의 여러 아파트를 봤다. 명희는 각 집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말해줬다. 여기는 채광이 좋네요. 여기는 구조가 효율적이에요. 여기는 주변 환경이 좋아요. 마지막 집을 보고 나왔을 때 서진과 민혁이 눈을 마주쳤다. 마지막 집 어땠어? 좋았어. 너는? 나도 마음에 들었어. 그럼 여기로 할까? 응. 명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잘 어울리네요, 너희 둘.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너희가 마음에 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청첩장 문구는 어떻게 할까? 민혁이 물었다. 저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저희 이야기로. 서진이 말했다. 좋아. 어떤 내용?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 이제 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느낌? 좋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정도? 명희가 끼어들었다. 부족하다는 말은 빼는 게 어때요? 너희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그냥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간단하고 진솔하게. 좋네요. 서진이 웃었다. 청첩장 문구도 그렇게 정해졌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며칠 후 명희는 서진을 따로 만나자고 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물이 있어요. 명희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서진이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게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결혼할 때 이제 당신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건데.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어머니를 잘못 대했던 것처럼 제 어머니도 저를 잘못 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어머니, 근데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당신한테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싶어요. 서진이 명희를 껴안았다. 명희도 서진을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딸. 처음으로 명희는 서진을 딸이라고 불렀다. 일주일 후 서진은 명희와 함께 예식장 꽃장식을 고르러 갔다. 민혁은 회사 일로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플로리스트가 물었다. 장미요. 서진이 대답했다. 장미 좋죠. 무슨 색깔로 하시겠어요? 흰색하고 분홍색 섞어서요. 좋은 선택이세요. 순수함과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죠. 명희 어머니는 어떤 꽃 좋아하세요? 서진이 물었다. 저요? 프리지아 좋아해요. 프리지아요? 노란 프리지아. 친구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희가 수줍게 웃었다. 그럼 프리지아도 좀 섞어주세요. 장미랑 같이. 서진이 플로리스트에게 말했다. 정말요? 명희가 놀라서 물었다. 네. 어머니도 이 결혼의 일부니까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진 씨,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요. 둘은 손을 잡고 앉아 조용히 꽃 샘플들을 살펴봤다. 장미, 프리지아, 그리고 작은 들꽃들. 이거 어때요? 명희가 한 샘플을 가리켰다. 예쁘네요. 이 작은 꽃들, 이름이 뭐죠? 안개꽃이에요. 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꽃이죠. 안개꽃. 예쁘네요. 그쵸?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으면 허전한 꽃이에요. 서진이 명희를 쳐다봤다. 어머니 같네요. 네.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으면 허전한 존재. 명희는 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변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결혼 없었을 거예요. 나도. 당신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짧은 미소 속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럼 이걸로 할까요? 장미, 프리지아, 그리고 안개꽃. 좋아요. 꽃장식이 정해졌다. 세 가지 꽃. 서진을 상징하는 장미, 명희를 상징하는 프리지아,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안개꽃.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명희가 말했다. 서진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를 용서한 거예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겠죠. 근데 이해는 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용서하려고.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변하려고. 쉽지 않네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명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세요. 다행이네요. 노력한 보람이 있네. 어머니, 앞으로도 부딪힐 거예요, 우리.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족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라 되어가는 거죠. 네, 우리 같이 되어가요. 그래요, 딸.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식 이야기, 신혼여행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창밖에는 봄빛이 가득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두 사람에게도 세 사람에게도 찾아온 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맨 안쪽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준수의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 명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준수.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 준수야,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 이제 놓아줄게. 그녀는 사진과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것. 고마웠어, 준수야. 사랑해줘서, 나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명희는 상자를 다시 옷장 안에 넣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을 담아서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볼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서진은 결혼을 앞둔 설렘으로, 민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화로움으로, 명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기대로.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진은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는 완벽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서진아, 일어났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응, 엄마. 긴장돼? 엄청.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행복해 보이네. 응, 행복해.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우리 딸 예쁘게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그럴게, 엄마.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서진아. 응, 아빠. 민혁이한테 잘해줘. 그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 누가 뭐래도.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명희가 들어왔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서진 씨,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명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신부 화관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섬세하게 만들어진 화관이 들어 있었다. 작은 들꽃들로 엮여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네. 서투르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너무 예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지워져요. 명희가 웃으며 서진의 눈물을 닦아줬다. 어머니, 예쁘네요, 우리 딸. 정말 예뻐요. 명희는 서진의 머리에 직접 화관을 씌워줬다.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어머니,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변하게 해줘서. 우리 잘 될 거죠? 당연하죠. 우리 같이 노력하면 돼요. 명희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혁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도 건강하게 계세요. 그럼요. 손주 봐야죠. 둘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한복을 입었다. 연분홍색 저고리가 서진의 피부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와, 정말 공주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진짜 자신이었다. 행복한 자신, 빛나는 자신.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혁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장되니? 친구가 물었다. 엄청. 손이 떨려. 당연하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형, 나 잘할 수 있을까? 뭘? 남편 역할. 서진이 지켜주기. 좋은 가정 만들기. 친구가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많이 성장했다. 예전에 너는 이런 생각도 못했을 텐데. 서진이를 만나면서 배웠어. 사랑이 뭔지. 잘 될 거야. 너희 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때 명희가 들어왔다. 엄마, 아들 준비 다 됐어? 응. 명희는 민혁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민혁아, 엄마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 뭔데? 서진이 힘들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 세상이 그녀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줘. 그럴게, 엄마. 그리고 엄마 말보다 서진이 말을 더 들어. 민혁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그게 맞는 거야. 아내가 우선이야. 엄마는 그 다음. 명희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도 소중해. 엄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명희는 아들을 꼭 안았다. 행복해라. 진짜로. 그럴게.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신부 측 150명, 신랑 측은 명희의 약속대로 200명으로 줄였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택한 결혼식. 예식장 안은 장미, 프리지아, 안개꽃으로 가득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민혁이 들어왔다. 멋진 한복 차림.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들어왔다. 민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서진.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명희도 눈물을 흘렸다. 아,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하는 거구나. 자신은 해보지 못했던 것. 서진이 단 위에 올랐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눈물이 고였다. 신랑 신부 서로를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졌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진과 민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부터. 민혁이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서진아, 너를 만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 눈치만 보던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속할게. 너를 항상 존중할게. 내 의견을 귀담아 들을게.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게. 평생 너를 사랑할게.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신부. 서진이 민혁을 바라봤다. 오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산에서 오빠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 내밀었잖아. 민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 오빠가 넘어지면 손 내밀어 줄게. 오빠도 내가 넘어지면 손 잡아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걷자.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사랑해, 오빠.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명희가 단 위로 올라왔다.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주례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는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 씨, 네 어머니, 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 앞에서. 하객들이 술렁였다. 처음에 당신을 잘못 대했어요. 무시하고 비교하고 상처 줬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이 저를 변하게 해줬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명희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될게요. 명희가 서진을 껴안았다. 서진도 명희를 안았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가족을 주셔서.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명희는 단에서 내려왔다.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자,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 함께 찍겠습니다. 사진작가가 외쳤다. 서진의 부모님, 명희, 그리고 신랑 신부. 5명이 함께 섰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 속에서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이번엔 신랑 신부와 어머니만. 민혁, 서진, 명희. 3사람이 함께 섰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명희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진은 명희의 허리를 살며시 감쌌다. 완벽해요. 정말 가족 같아요. 사진작가의 말에 3사람은 웃었다.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에요. 서진이 말했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서진아, 축하해. 대학 친구 지혜가 다가왔다. 고마워, 지혜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번에 봤을 때랑은 완전 딴판이야. 응, 이번엔 진짜야. 시어머니랑도 잘 풀렸어? 응,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노력하고 있어. 그거면 됐다.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 민혁의 친구들도 축하를 건넸다. 형, 축하해. 고마워. 형수님 진짜 예쁘시다. 어떻게 잡았어? 운이 좋았지. 민혁이 웃으며 서진을 바라봤다. 명희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해하는 아들, 빛나는 며느리. 서진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명희 씨,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좋은 딸 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사돈지간 잘 지내요. 그럼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둘은 미소를 나눴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진과 민혁은 잠깐 밖으로 나왔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오빠, 응? 우리 해냈어. 그러게.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응. 근데 후회 안 해. 서진이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너를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도 그래. 오빠 덕분에 성장했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 물론이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둘은 꽃이 핀 나무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해, 서진아. 나도 사랑해, 오빠. 키스를 하려는 순간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미안해요. 방해했나요? 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명희가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신혼여행 경비 조금 보태려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받아요. 엄마 마음이에요. 민혁이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엄마. 명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해라, 너희 둘. 진짜로.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서진 씨. 네. 이제 어머니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그래, 딸. 명희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내 딸이 됐구나. 정말로. 네, 엄마.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3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황금빛 햇살이 정원을 물들였다. 들어가요. 하객들이 기다려요. 민혁이 말했다. 응. 3사람은 함께 예식장으로 돌아갔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피로 연장에서는 여전히 축하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신랑 신부가 떠날 시간이 왔다.
모두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혁이 인사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서진도 인사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의 함성이 터졌다. 차에 타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안았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행복해라.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명희도 아들을 안았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그리고 너무 자주는 말고. 명희가 웃었다. 신혼생활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알았어, 엄마. 마지막으로 명희가 서진을 안았다. 딸, 행복해.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하세요.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아. 너희 덕분에.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서 서진과 민혁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명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잘 가라, 아이들. 서진의 부모님도 손을 흔들었다. 우리 딸 진짜 행복하게 사네. 그러게. 다행이야. 명희는 서진의 부모님을 돌아봤다. 사돈어른, 저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혼자니까요. 서진 어머니가 명희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명희 씨 인생 사세요. 제 인생이요? 네. 하고 싶었던 거 하시고 가고 싶었던 데 가시고.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뭔데요? 꽃꽂이 배우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럼 배우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명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그래요. 해볼게요. 세 사람의 부모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차 안에서 서진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네. 그러게. 오빠 무서워? 뭐가? 결혼 생활. 민혁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랑 함께라면 안 무서워. 나도 그래. 서진아. 응?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난 선택한 게 아니야. 사랑한 거야. 나도 사랑해. 평생. 평생.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 서진과 민혁의 새로운 시작. 명희의 새로운 시작.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부딪힐 것이고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다. 전조등이 비추는 앞길처럼. 사랑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존중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다. 서진과 민혁, 그리고 명희.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작이다.